노는 게 좋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는 78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보는 것을 좋아하는 김영치입니다. 커피를 사랑하는 선인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커피 맛있으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왜 커피를 못 마시는 사람이 있나 보죠? 그런 사람이 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슬프다. 왜 커피를 못 마시고 있죠? 제가 지금 부상 투혼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왔는데 양치님을 딱 만났는데 그니까. 약간 맞았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입술이 터져 있는 거예요. 사실 17대 1로 제가 아주 경미한 부상으로 물리치셨군요. 그럼요. 어쩌다가 입술이 그 모양이 됐습니까? 집 앞에서 넘어졌어요. 아 근데 이게 웃을 게 아닌 게 여러분 양치님이 입술을 꿰매기까지 했습니다. 진짜 저 최근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 중에 가장 충격적인, 그냥 넘어져서 입술이 터져서 꿰매기까지 그러니까 했다. 보통 넘어지면 무릎이 깨지거나 그래요. 손바닥이 찢어지거나 그 이러지 정도? 않나요? 그래서 입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얼굴을 부딪힌 거잖아요. 네. 여러분 추운 겨울이지만 꼭 주머니에서 손을 빼시고 언제나 낙법의 자세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서 걸어 다니셔야 됩니다. 그 겨울이 되게 위험한 계절이에요. 맞아요, 그 맞아요. 근육, 혈관 다 수축되는 그런 위험한 계절이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스트레칭 같은 거 하고 나가야 됩니다. 네. 저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너무 몸이 뻣뻣해져가지고 근데 그 PT 받으면서 주로 웨이트 위주의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도 근육이 좀 잘 상한다고 해야 되나? 근육이 상한다고? 근육이 이완이 잘 안 돼가지고 아. 이렇게 다치면 회복이 잘 안 되고 막 그런 아. 스타일이어서 최근에 계속 PT를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다리에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수 치료도 받고 뭐 운동할 때도 약간 재활 운동처럼 하고 왜냐면 이제 거기서는 다 뭐 엉덩이 이상근이라던가 고관절 문제다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런 쪽을 푸는 운동을 해도 이게 나아지지 않더니 어느 순간부터 막 좀 걷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아이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너무 심하게 오는 거예요. 본격 재활 방송. 그게 이제 불과 한 2주 전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결국은 운동을 잠깐 멈추고 네.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 나왔어요. 아이고 아니 근데 그런 스타일인 경우는 차라리 뭐 필라테스? 그래 재활적 맞아요. 필라테스 이런 게 낫지 않나요? 근데 제가 필라테스로 가려고 할 때 네. 어딘가에서 필라테스도 좀 기초 아 뭐 그건 그렇죠. 기초 체력이 있어야 가능하니까 내가 그때 너무 체력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헬스장을 좀 다니고 필라테스로 넘어가는 게 좋다 이런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계속 PT를 좀 받았던 건데 아 이제 슬슬 그냥 요가나 PT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놀고 놀 말고 골골골 뭐 이런 거 골골골 아니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 우리의 정체성이랑 되게 잘 맞아. 한 3회에 한 번씩 누가 다쳤습니다. 아픕니다. 뭐 이런 그러네 진짜 놀골놀로 바꾼다거나. 놀골골 여튼 이런 저랑 양치님 최근에 되게 재밌게 본 예능 있잖아요. 아네 재밌게 봤나? 재미없었어요? 아 저는 좀 재밌던 회차랑 없었던 회차가 좀 폭이 오, 커가지고 네. 네 요새 그래도 좀 화제됐었죠.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 아시아 네 요번에 끝났거든요. 네. 이번 주에 끝났던가요? 네 저번 이번 주에 주 끝났나? 월요일에 네, 그래서 끝났을 거예요. 그거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네. 하도 화제가 돼가지고 몽고 팀 이렇게 입장짤이 막 돌아가지고 야 뭐길래 저도 조금 보다가 저는 좀 하차했거든요. 네, 어땠어요? 저도 피지컬 101을 보다가 하차를 하고 끝까지 안 네, 봤어요. 끝까지 안 봤어요. 보통 서바이벌을 저는 제가 그건 응원하는 참가자가 떨어지면 안 봐요. 거기서 맞아. 그냥 스탑을 합니다. 그래서 스탑을 하고 안 보고 투도 그래서 그냥 안 봤었고 피지컬 100 아시아 한다고 했을 때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몽골 인트로가 너무 흥미로운 거야. 아 다들 거기에 낚이는구나. 그래서 다들 막 이러죠. 아 진짜 빨리 섬에 들어가서 팔반대장경 새겨야 될 것 같다 막 이런 글들이 있었잖아요. 유전자에 새겨진 공포가 떠오른다 막 이러면서 되게 포스 있게 잘 편집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많은 팀들이 이렇게 입장을 하는데 확실히 몽골이 뭔가 비주얼적으로 압도하는 면이 있었죠.
저 그 가운데 그 몽골 씨름인가요? 그 전통 의상에서 가운데 그 허리띠 있잖아. 그거 좀 잘라주고 싶어. 너무 보이는 네, 느낌. 너무 불편해 보여. 그걸 보고 이제 한번 그럼 봐볼까, 이번엔 팀전이니까 또 다른 맛이 있겠지 하고 봤는데, 팀전이니까 초반에 그러니까 뭔가 그 개인전이면 제가 꽂히는 사람 몇 명 위주로만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 팀은 품고 가야 되고 이제 다른 팀을 보려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캐릭터가 너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산만했어요. 초반에는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첫 번째 게임이 너무 재미가 없었죠. 아 맞아요. 그게 정말 큰 문제였어요. 제가 그래서 하차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첫 번째 게임을 왜 그런 걸로 만들어놔가지고 아니 그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시뮬레이션도 막 돌려보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문제점을 몰랐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판이 넓었잖아요. 저는 승부가 나기 너무 어려운. 판을 너무 넓게 주고 거기서 하면은 결국 그냥 버티기고 맞아요. 동점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거기서 재경기 해봤자 똑같은 그림이 나오고 역동적이지도 않아. 맞아. 그래서 정말 그거는 패착이 큰 게임 구성이었다고 생각하고, 다만 디자인은 되게 예뻤다. 이렇게 달 떠 있고 저승사자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슥슥슥 보고 있고 그 연출 하나를 위해 게임을 너무 슬렁슬렁 만든 게 아니었나. 그래서 어떡하지, 너무 재미없는데 해서 보지 말까 했는데, 그 두 번째 게임이 난파선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피지컬 100에서도 원에서도 가장 좋아했던 게 그 팀을 짜가지고 팀원들이 같이 이제 모래집 나르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전략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어가지고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난파선 좀 재밌겠는데 해가지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었고요. 그러니까 난파선 룰이 어떻게 돼요? 들어가면 이제 좌초된 난파선이 있습니다. 그럼 그 난파선이 침몰하기 전에 보물을 이제 빨리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면은 50kg짜리 상자가 있고 20kg짜리 모래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옮기는데, 모래주머니는 그냥 이렇게 들고 옮길 수 있고 그 상자는 일정 장소로 옮긴 다음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짚라인 같은 걸 타고 이제 상자랑 같이 이동해서 이렇게 한꺼번에요.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옮긴 다음에 또 모래찜은 술에다 실어가지고 또 언덕길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여서 왜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면서 무게를 생각하고 그리고 짚라인이 계속 거기에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짚라인이 놀지 않게 이제 상자도 빨리 배치해주면서 최적화를 또 시켜야 돼요. 네, 그럼 모래찜과 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하면서 좀 전략적인 요소가 들어가가지고 또 한국이 잘했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뺏기인데 공뺏기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좀 애매했죠.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해. 정말 좀 괜찮았다가 말았다가 괜찮았다가 말았다가 그래서 진심 하차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또 이제 영업을 당해가지고 그 성을 침략하는 게 섬정령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섬정령전인데 이제 이거는 스포일이 될 수도 있는데 마침 그 참가국이 몽골이랑 우리나라랑 일본이야. 그래서 외란이냐 호란이냐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DNA가 막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스포가 아주 낭낭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저희 어쨌거나 이번 주에 완결 났는데 저희는 다 보고 와가지고 그 우승자 이야기도 해야 돼가지고 혹시라도 스포 없이 보고 싶으신 분 빨리 여기서 끊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성문을 일단 성문이 닫혀 있고 그 앞에 마차가 있어요. 그 마차에 그 재활용을 되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난파선의 상자와 모래주머니가 그 그대로 마차에 있어요. 싼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성문을 열고 그 마차가 근데 앞에 언덕도 살짝 있어. 그 무거운 마차를 끌고 다리를 건너서 성 안에 들어간 다음에 그 마차를 어느 일정 선 이상까지 밀어놓고 성문을 다시 닫는 것까지. 이게 성점령전입니다. 아깝하다. 다리 여는 것도 이제 타고 올라가가지고 뭐 버튼 눌러야지 이제 다리가 내려오고 성문 뚫는 것도 그 옛날 전쟁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봉 같은 문이 거 있잖아, 잠겨 나무 있어. 봉. 그걸로 이제 문을 뚫고 이렇게 가야 돼요. 보는 재미는 있겠네요.
근데 진짜 양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세 국가가 뭐 호주, 터키 이런 데였으면 그 느낌이 덜했을 텐데 하필 몽골이랑 일본이야. 근데 나는 그래도 몽골까지는 좀 괜찮은데 일본이 저희 이런 거 잘하죠. 저희는 이런 걸 이기기 위해서 뭐 태어났네 어쩌네 하면서 딱 우리나라 그 디자인의 그러니까. 성 앞에 서 있는데 기분이 나빠져. 약간의 분노가 좀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그리고 그 보는데 성문 부수는 거는 몽골이 제일 잘하는 거야. 진짜 잘하더라고요. 우리는 약간 평범하게 했고 우리는 그 네. 보신각 타종하듯이 네. 타종을 하는데 네. 보자마자 한쪽만 때려야지 열려 하면서 바로 효율적으로 걔네는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네. 바로 뒤에서 그냥 달려서 꽝 부딪혀가지고 열더라고. 오호. 근데 일본도 달려서 이렇게 꽝 치는데 잘 못 열기는 했었어요. 근데 일본은 힘을 잘 못 사실 싣던데. 이제 좀 문제가 많았는데 네. 이게 여러 번 해서 딱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다가 이거 안 열릴 것 같은데 이걸로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막 그러면서 하다가 갑자기 내버려두고 마차 먼저 밀자. 막 그러고 마차로 다시 돌아간다거나 되게 뭔가 성급하게 계속 판단을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좀 못하더라고요. 다행히. 팀워크 좀 안 받고 리더십이 좀 안 나왔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 음. 우리나라가 되게 보면서 사람들이 일머리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피지컬 1, 2를 이미 경험하기도 했고 네. 특히 김동현이 이제 주장이었는데 네. 김동현은 이미 예능 짬바가 좀 있고 아하. 그리고 이 성점령전을 할 때 네. 선행한 어떤 미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우승하는 팀이 전반적인 지도를 먼저 볼 수 있는 베네핏을 얻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트레드밀, 무동력 트레드밀 있잖아요. 네네. 자기 힘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는 그 트레드밀을 타는 거였는데 크로스핏 하는 분들이 그거를 엄청 잘할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 팀에 크로스핏 하는 분이 2분 있어가지고 아. 그 남자 1명, 여자 1명이 출전을 해서 가장 많은 키로수를 타는 게 우승하는 건데 네. 다른 팀들이 그러면은 이거를 교대하는 순간에도 시간이 로스가 생기니까 한 사람이 최대한 많이 타자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무조건 빨리 달리려면 짧은 시간 뛰어야 된다. 네. 스프린트로. 그래서 한 2, 30초만은 계속 교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 그 섬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봤고 그래서 그 점도 조금 도움은 되긴 됐을 거예요. 됐을까? 난 보면서 정말 쓸모없는 베네핏인데라고 사실 생각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좀 살펴볼 기회를 주기는 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래도 그런가? 아는 거랑 모르는 어. 거랑은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이게 게임에서 맵을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의 차이. 미니맵을 보는 자와 안 보는 자. 야, 정확한 것 같아. 맵 안 보잖아. 보기는 해. 맵이 없으면 또 안 되는 맵이 없으면 사람인데도. 안 된다고. 그 이야기도 있었어요. 성문을 닫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사람들이 이제 나머지 부분은 조금 비슷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가 네. 성문을 닫는 데서 이제 팀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침략을 많이 당해서. 아니지. 운동회 때 줄다리기 하는 민족이 줄다리기. 그 줄다리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잖아. 이기려면은 최대한 뒤쪽에서 누워가면서 당기는 그걸로 우리가 성문을 되게 빨리 닫았어요. 가장 빨리 닫았어요. 수성의 민족. 우리는 공성 아니고 수성의 민족. 방어 잘한다. 어떻게 눈물이 나지?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 성령령전. 정말 내가 앞부분은 보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까 말한 네. 첫 번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스킵해도 돼. 그리고 그때는 너무 많아 나라가. 진짜 양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나라 외에 어디 좀 포커스가 잘 안 맞춰지는 면이 있는데 중반 이후부터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원래 서바이벌이 후반으로 갈수록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팀전이라 그런지 후반으로 갈수록 더 재밌었던 좀 특이했었어요. 후반 게임들이 재미있기도 재미있었고 사실 이제 저는 피지컬 100, 1, 2를 다 봤어요. 네네. 근데 특히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승자는 아모띠 분이시고 저는 시즌 2를 볼 때는 아모띠를 굉장히 응원하면서 봐서 좋았는데 그 결승전에서 아모띠랑 홍범석 이 2분이 붙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시즌 2 끝나고 나서는 홍범석 씨 채널에 빠져가지고 그래요? 되게 열심히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그 아는 사람 같은 느낌 있잖아요. 캐릭터들을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시즌 2에서 제가 1보다 2가 좀 재미없었다고 느꼈던 이유가 2의 게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피지컬 100을 할 때 100명 안에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체육인들이 오잖아요. 막 그쵸. 발레하는 사람까지 오고. 근데 모든 게임이 다 그냥 힘 쓰면 끝나는 게임인 거예요. 결국은 힘이 중요한. 팀전도 있기는 했었어요. 시즌 1, 2 다 팀전이 있는데 시즌 2에서의 팀전도 내가 볼 때는 뭔가 민첩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도 결국은 그냥 힘만 중요한 그래서 여자들이 껴있는 팀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들이 있어가지고 아니 이럴 거면 피지컬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파워백이라고 해 막 이러면서 내가 되게 깠었는데 이번에 좀 달랐어요. 이번에 좀 특이한 경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몽골의 고개사분이 출전을 했었어요. 저 그 짤 봤어요. 보셨죠? 네. 그분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그분한테 딱 맞는 그런 정말 어떤 자기의 장점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경기가 있기도 했고 파쿠르 하시는 분이 나왔는데 정말 맞아. 파쿠르에 적합한 그런 게임도 있었고 정말 잘하더라고요. 진짜 놀랐어요. 그분은 이제 민첩성, 스피드 이게 엄청 중요한 분인데 그 전에는 그렇게 활약을 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장애물을 계속 뛰어넘어야 되는 그게 나왔을 때 아예 다른 인종처럼 보이는 실제로 다른 인종이긴 한데 그렇긴 하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분들도 다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우리는 이제 윤성빈 선수가 출전을 했었는데 윤성빈 선수 되게 서전트 점프 엄청 잘하는 그런 몸의 탄력이 되게 좋은 사람이어서 엄청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리고 다른 팀은 다 남녀였는데 한국은 좀 더 그 경기를 밀어준다고 남자를 출전을 남남으로 시켰거든요. 와서. 근데도 보법이 달라. 안 돼.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주가 너무 당연하게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런 오직 힘만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이 잘 어우러져야 되는 게임을 잘 배치를 해놨어요. 근데도 좀 아무래도 그치. 힘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게임들이 많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후반부에 몽골하고 일본이 아니고 호주랑 저희가 뭐 결승이었다 막 이러면 좀 위험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터키도 그렇지. 그러니까 좀 그런 어쩔 수 없이 피지컬 말할 때 힘에 좀 중점을 두는 경기가 많은 건 어쩔 수 없나 싶기도 하면서 좀 더 다양하게 몸의 모든 요소를 쓸 수 있는 게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팀전이고 자기가 몰아줘야 되는 경기에서 여성 선수들을 좀 배제시키는 게 조금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팀도 이제 뭐 첫 번째 경기는 호주 팀이 가져갈 것 같으니까 우리는 두 번째 경기에 더 힘을 실자 해서 뭐 그 뒤에 남자 선수들을 더 배치를 한다던가.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비난도 좀 있기는 있었는데 저는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선택하고 거기에 남자 셋을 배치하나 호주처럼 그냥 뭐 첫 번째 경기 이기자 해서 첫 번째 경기에 남자 셋을 배치를 하나 똑같은 전략이라고 보고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아무래도 여성 시청자 입장으로서는 밀어주지 않는 경기에 여성을 배치하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 이렇게 남녀를 섞을 거였으면 비율적으로 여성 2명씩 이제 꼭 들어갔잖아요. 팀마다. 그러면 뭐 이번 라운드는 뭐 여성 1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라든가 남자 1명, 여자 1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좀 룰적으로 고정을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도 이제 트레드밀은 여자 하나 남자 한 명이 고정이었고 마지막 게임 결승전들이 그 5명이 다 참가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팀들이 각각 여성이 있고 그 여성을 무조건 써야 된다는 면에서 좀 괜찮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여성분들이 약하지 않다. 그거를 보여주는 것도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특히 막 그 성문을 열러 올라갈 때 그 줄 타고 올라가는 그런 것도 여자분들 막 너무 잘하고 힘에서도 진짜 안 밀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아쉽기는 아쉽지만 그래도 막 개인전 뭐 시즌 2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게임들이 후반부가 재미있었던 이유는 힘이 되게 중요한 게임이긴 하지만 전략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이 마지막 게임에서 상자 밀기. 제가 피지컬 100 시즌 1 이야기를 양치님이 먼저 팟캐에서 하셨었어요. 제가 네. 보기 전에. 네. 근데 그때 이야기하면서 윤성빈 좀 싫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보면서 싫지 않았어요. 윤성빈 씨 약간 내 타입이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윤성빈 씨가 그 유튜브에서 인성 논란이 터져가지고 아 그래요? 예,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어요. 저 그래서 이번에 피지컬 아시아에 윤성빈 씨 나오는 거 보고 좀 놀랐거든요. 몰랐다. 굉장히 논란이 뭔가 있었고 약간 그래서 날아갔었어요. 오. 근데 이번에 나왔는데 그 상자 밀기 게임이 있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잘하더라. 너무 그러니까 멋있더라고. 일머리가 진짜 좋아. 그러니까요. 작전도 그 김동현 씨가 리더지만 윤성민 씨도 많이 이렇게 작전을 짰다고 하고 실행력도 좋고 그리고 되게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봤을 때 전략을 세웠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그럼 빠르게 가서 거기를 이렇게 정상화를 수정을 시키고 하고. 다시 돌아오고 자기 일하고 그래서 좀 그런 상황 판단 능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음. 특히 그 김동현 씨가 이제 리더고 김동현 씨는 그 잘해야 된다는 압박이 굉장히 부담이 컸던 것 진짜 같아요. 얼굴에 다 드러나. 정말 초조해서 어쩔 줄 몰라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에. 근데 아까 말한 3명을 먼저 써서 약간 버리고 예, 나머지 3명이 두 번째 게임을 하자. 이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박 같은 전략이었는데 저는 그걸 김동현 씨가 한 줄 알았는데 윤성민 씨가 사실은 윤성빈 씨가 처음에 제안을 하고 오히려 김동현 씨는 좀 반대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자 밀기에서 제가 되게 반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지정된 시간 안에 서로 상자를 밀어서 상대방 쪽으로 많이 밀어야 되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상자가 3개가 있는데 네네. 그래서 2개를 더 멀리 밀어놓은 팀이 이기는 건데 계속 밀고 있잖아요. 5분 동안 밀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서 김동현이 우왕좌왕하는 반면에 윤성빈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지시하고 본인이 움직이고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팀에 이제 키가 되는 인물이 그 김민재라고 씨름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정말 덩치 큰. 근데 얼굴 엄청 귀엽게 생겨가지고 자이언트 베이비라고 부르는데 네. 저도 초반에 그 김민재 분이 뭔가 덩치에 비해서 힘을 잘 못 맞아. 쓰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파워가 있긴 한데 그걸 쓰는 방법을 모르는. 근데 그 김민재 사용법을 윤성빈이 찾아냈어. 어떻게? 윤성빈이 처음에 상자를 서로 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버티는 쪽은 무조건 밀리고 결국은 공격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각자의 힘을 쓰면 안 되고 민재가 파워가 너무 좋으니까 김민재가 힘을 딱 쓸 때 나머지가 같이 써야 된다는 그러면 밀린다는 거를 좀 알아가지고 민재 너가 구호 붙여 그러고 해서 이제 김민지 씨가 하나 둘 셋 하면서 셋 때 밀면은 다른 사람이 그때 같이 밀고 이렇게 하면서 좀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뭔가 쇳덩이 끌기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도 쇳덩이를 이렇게 등에 줄로 매달고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한번 김민재 씨가 이제 거의 엎드려서 가니까 이게 힘을 못 받아서 되게 어렵게 갔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윤성빈 씨가 이렇게 상체를 아예 낮춰버리면 힘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상체를 좀 들고 발이 이렇게 걸릴 데가 없으면 모래 안에 파묻어서 가야 된다 막 이런 거를 지시를 하고 그거를 이제 김민재 씨가 잘 수행을 하면서 훨씬 그 전판보다 잘 나가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처음엔 나도 약간 부정을 하려고 했어. 왜냐면 논란도 좀 있었고 그 너무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하려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약간의 부정기를 가지고 입덕했어? 유튜브에서 찾아보기 시작한 윤성빈 활약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 모음집 쉬운 여자야. 거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남편한테 막 윤성빈 좋아진 것 같다고. 지금 보면 자꾸 설렌다고. 설렌다고? 밖에 가서 그거 이야기하지 말라고. 지금 논란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근데 진짜 보시면 뭔가 멋있다. 이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잘하더라고요. 오히려 개인전 할 때는 네. 사람이 좀 뭐랄까 껄렁껄렁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 나이브해 보이는 그런 면이 있어요. 네. 제가 유튜브 댓글 막 보다가 게으른 천재라고 생각했다 뭐 이런 댓글을 봤는데 뭐랄까 타고난 능력이 좀 좋아서 약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막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오히려 이제 팀전을 하니까 그 개인전을 할 때보다 훨씬 빛이 나는 것 같은 면이 있더라고요. 팀원들이 되게 밸런스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김동현처럼 되게 진심인자 그리고 장은실하고 네. 윤성빈 같은 경우는 파워팀 것 같아요. 그냥 하면 하는 거지 뭐 이런 마인드고 네. 아모띠는 약간 중재해주는 김동현이 걱정해주면 그거 들어주고 달래주는 자 F인가요? 그리고 다 재밌었던 게 전원 다 그 팀 경기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개인전을 개인전 한 하던 사람이 사람들이 진짜. 팀으로서 뭔가 진짜 후반부로 갈수록 네. 이제 좀 끈끈해진 거나 팀의 승리를 되게 기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확실히 이런 게 좀 팀전의 맛이구나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우리가 진짜로 탈락할 것 같은 위기가 있기는 했었어요. 이제 6팀이 남아가지고 3팀 조를 짜가지고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좀 많이 말렸어 전략적으로. 네. 그래서 어떤 팀이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다들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고 맞아. 진짜 쫄리는 상황을 많이 겪었는데 그 순간을 겪으면서 팀이 살짝 바뀌는 맞아. 것 같은 느낌이 팀워크 있더라고요. 생기고 이렇게 네. 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 한국이 우승을 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난리더라고요. 오. 조작이다. 너무 억울해. 오히려 편파적으로 좀 너무 한국에 집중하지 않는 편집 이런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편집 되게 우호적으로 외국 팀들한테 되게 잘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들이 그거를 편집의 힘인 줄 모르고. 그리고 네. 우리가 진짜 탈락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네. 한번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않았어. 네. 근데 오히려 이제 후반부에 좀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이겼는데 그거를 가지고 막 되게 비난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전략적인 부분도 뭐 야비하다라는 비난도 있고 뭐 근데 그거는 뭐 전략의 취향이니까 뭐 한다고 쳐. 근데 니네 알려줬지. 제작진이 다 알려준 거지. 그거나 그 심지어 그 성문 부실 때 드는 봄 같은 것도 일부러 한국 팀한테 가벼운 거 줬지. 뭐 이런 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댓글에 야 그 가벼운 거 주면 그걸로 성문 어떻게 푸시냐고. 그래서 가볍다고 주장한 게 이제 뭐 다른 팀은 6명이 이제 같이 들었는데 한국 여성은 둘이서 이렇게 든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끌고 있었거든요. 든 게 아니고. 심지어 그때도 야 이거 생각보다 너무 무겁다 하면서 한 번 가다가 쉬고 막 이래요. 들고 가지 않고 끌고 갔어. 근데 그런 장면이나 나중에 이제 성문 우리가 빨리 닫으니까 이거 분명히 제작진이 알려준 거다. 막 이런 비난이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막 몽고팀 매니저분이 이제 그 자정글도 올리고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것도 올리고 근데 몽골팀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우리를 비난하고 있더라고. 근데 웃긴 게 그러면 우리는 주최국이니까 승리하면 안 돼? 아니잖아. 그게 더 불공평한 거잖아요. 참 저는 어이없습니다. 인스타를 좀 하다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이제 최근에 이 피지컬 아시아 100이 굉장히 인기가 많으면서 많이 포스트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들어가면은 무조건 계속 외국인들이 엄청 비난하는 댓글을 달더라고요. 아모띠가 그랬어요. 오히려 서운했다고. 왜냐면 그 이제 촬영장에서 제작진들이 자꾸 눈도 안 마주치고 너무 이렇게 거리 두고 그래가지고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고 할 정도로 뭔가 그런 조작이나 뭐 정보 유출이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 뭐 정보 유출을 했다 한들 또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저도 하도 화제가 돼서 아까 약콩님이 엄청 통렬하게 까시던 그 1화에 나왔던 그 게임 거기서 하차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재미가 없나 했는데 다음 게임은 난파선. 몰라 이러고 그냥 난파선인데 이렇게 선장님의 로망 난파선 조금 그것 때문에 끌리긴 했지만 1, 2, 3화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차하고 짤들이 계속 그래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미는 있나 본데? 라고 이제 계속 그냥 올라오는 소식만 보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강력 스포 우승국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뻥치고 있는 내가 이런 거에 낚일 줄 아나 왜 이런. 왜 위치라다. 근데 나도 절대 한국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 그렇긴 해. 하지만 그 과정을 다 보면 납득이 가. 한 사각쯤에 떨어질 줄 알았어. 나도. 근데 그 초반에는 1경기 너무 재미없어서 보기가 힘들었던 반면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정말 힘든 경기들이잖아요. 정말 근육통이 진짜 한 달은 갈 것 같은 그런 막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보는 내가 힘든 거야. 막 너무 거기에 이입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나도 힘든데 옆에서 남편이 막 나 몸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 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자식 편하게 누워가지고 보고 있으면서 뭐가 어떻게 될 것 같다고 하는 건지. 정말 근데 보는 사람이 힘들 정도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정말 전력을 다해서 너무 열심히 하는데 재미있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끌어오르는 것 같은 약간 자극받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요. 운동해야 되겠다. 이런. 그래서 진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앞부분 차라리 좀 날리고 네. 중반쯤부터 보시면 저는 근데 버티는 경기도 조금 재미는 없기는 했거든요. 네. 2시간을 이렇게 매달려 있으래. 너무 힘들잖아. 고문인데요. 그러니까. 고문 같은 경기들인 거야.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또 많이 스킵을 했으니까 아니다 싶으면 넘기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오거든요. 그 버티는 경기 같은 경우에 저도 너무 싫었던 게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게 포기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거든요. 결국 이제 멘탈리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막 호주 여자 선수가 울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그러면서 끝까지 버티는 거야. 저런 순간이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사람은 그걸 뛰어넘은 거잖아. 근데 그러면서 나는 너무 근육이 손상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런 건 좀 너무 가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줄에서 버티는 거 말고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장승을 다치거나 근육이 파열되거나 그런 게 다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들 또 우리랑 달리 진짜 몸이 재산인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이후에 나와서 뭐 인터뷰한 거 말고 외국인들 인터뷰하고 이런 것도 봤는데 그 2주간 호텔에서 묵었다고 했잖아요. 그동안에 케어를 되게 잘해줘가지고 다행이다. 네, 먹는 것도 엄청 잘 챙겨주고 되게 선수들을 잘 보호해줬던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뭐 피지컬백 이탈리아는 이미 촬영 중이고 뭐 피지컬백 스웨덴, 피지컬백 뭐 미국 뭐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촬영하고 있거나 촬영할 예정이거나 뭐 그렇게 되어 그 있는 것 게임들을 같았어요. 어떻게 다 만들까? 그러니까요. 이번에 세트장도 진짜 대단했죠. 세트장 멋있었어요. 외국인들 인터뷰 중에 그 세트장 보고 정말 놀랐다고. 세트장이 정말 커서 이제 차 타고 막 이 세트장 가서 엄청 크다고 놀라면 다음에 또 차 타고 갔는데 또 그만큼 세트장 다른 세트장이 있고 그래서 놀랐다고. 엄청난 제작비와 공을 들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우리나라에서 했고 잘 됐고 그 성 점령전이나 성이 우리나라 성이었잖아요. 그리고 계속 저승사자들이 심판으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까맣게 입고. 그것도 여러 가지로 나는 한국적인 거를 좀 잘 살린 것 같아서 그것도 좋았어요. 그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너무 정들 때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팀원들도. 그래서 좀 티빙이어도 상관없으니까. 딴 데서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걸 찍어도 상관없고. 맞아.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나라로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팀원들이 또 그 나라 가서 같이 예능하는 것도 상관없고 이런 단발성 예능 같은 거 우리 잘 만들잖아요. 그런 것 좀 찍어주면 재밌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해줘야 되지 않나. 이어지는 28화 2부에서는 신인 감독 김연경의 이런저런 예능 이야기가 계속됩니다.